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명령은 펜입니다. 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줌이란 명령을 통해서 화면에 그려져 있는 물체를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보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 확대와 축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원하는 위치로 원하는 상태로 뷰 상태를 전환시켜 주긴 하는데 이 명령 하나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물체가 있는 위치를 딱 표현해 주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있는 명령이 펜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줌과 펜은 같이 쓰여요. 자, 펜이라는 명령은 PAN 단축키로 이렇게 됩니다. 명령어로는 PAN에서 엔터를 딱 치면은 마우스 포인트 십자선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좌클릭을 하면은 손으로 뭔가를 집은 듯한 모양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떼지 마시고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이렇게 화면에 그려져 있는 게 내 마우스를 따라서 좌우 상하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만큼 이제 바뀌는데 이거는 안에 그려져 있는 물건의 위치가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종이에다 이런 형상을 그려냈다 그러면은 손바닥으로 종이를 집어서 한쪽으로 민 거죠. 즉, 내 시선의 중심을 한쪽으로 쏠아버린 겁니다. 종이를 위치를 이동시켜서 시선의 중심 위치를 한쪽으로 쏠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내 시점의 변경을 해줄 때 사용을 한다. 이게 펜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펜 명령 단축키로는 P예요. P 치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런데 펜 명령 실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런 옵션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런 옵션도. 그래서 펜을 사용하는 방법은 종이의 위치를 옮겨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눌러서 좌클릭을 눌러서 이렇게 해주는 게 다죠. 그런데 자, 이 펜이라는 명령은 전에 배웠던 줌과 똑같이 단순히 이 명령을 실행하지 않고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마우스에 있는 가운데 휠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을 때 휠을 앞으로 돌리면 확대, 휠을 뒤로 돌리면 축소다라고 배웠는데 펜은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 휠을 돌리지 않고 그냥 누르고 계시는 겁니다. 누르고 계시면 십자선이 종이를 잡고 있는 형태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휠을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펜의 동작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펜의 명령을 쓰지 않고 예, 마우스 가운데 휠을 통해서 조정해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자, 마우스 가운데 휠로 펜을 해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펜을 해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마우스 가운데 휠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쉬프트까지 같이 누르면은 펜이 아니라 뭐가 동작을 하느냐? 오빗이라는 게 동작을 해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휠을 누르면 손바닥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죠. 자, 이건 오빗이라고 하는데 화면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안 보던 Z축 방향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3D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빗이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3D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작업을 할 때 실수로 Shift 누르고 펜의 동작을 할 때가 있어요. 가운데 휠로. 실수죠. 실수. 그러면 이제 대부분 2D 작업만 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에서 당황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 거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원래 우리가 보던 2D 상태로 돌아오느냐 그것만 알려드리죠. 왜냐하면 이 실수를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원래대로 돌아오려면은 이것처럼 뷰 큐브가 있는 버전에서는 뷰 큐브에서 그냥 톱 면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뷰 큐브가 없는 버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뷰 큐브가 없는 버전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돌아갔으면 명령을 하나 알고 계시면 돼요. 뭐냐면 plan, 플랜이란 명령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플랜이란 명령은 X축과 Y축의 수직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명령이에요. 플랜 치고 엔터 땅 쳐주시면 엔터 치고 엔터 한 번 더 쳐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항상 보던 2D 형태를 보여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화면이 실수로 이렇게 돌아갔다. 그럼 PLAN 해서 명령 실행 한번 하시고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그냥 엔터 한번 쳐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2D 상태로 돌아온다. 그래서 실수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휠을 동작을 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때는 명령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P 엔터.
치고 나서 Shift 키를 누르고 좌측 클릭으로 얘를 움직인다고 해서 화면이 돌아가진 않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면 우리가 뭐가 동작한다 그랬죠? 예전에 직교를 설명드릴 때 직교가 들어갑니다. 직교가. 지금은 직교가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교가 들어가요. 그래서 수평 아니면 수직하게 맞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간혹 내가 펜 동작을 Shift 키를 눌러서 수평 수직으로 고정시켜서 해주겠다라고 한다면은 Shift 키를 누르고 쓰려면은 펜이란 명령으로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가운데 휠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줌과 줌인 줌아웃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펜을 활용해서 원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면 컨트롤하는 것을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화면 컨트롤에 대해서는 이 펜까지만 배우시면 여러분들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형상을 그리기 위한 명령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 배울 명령은 본격적으로 형상을 그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라인입니다. 라인. 자, 여러분들 라인이라고 하면은 그 말뜻을 직역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라인이 하는 역할을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라인이라는 건 우리말로 직역을 하시면 선이 되겠죠, 선. 그래서 라인은 선을 그려주는 명령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라인에서 말하는 우리 캐드에서 하는 라인이라는 명령어가 갖고 있는 선은 그냥 일반선이 아니에요. 일반선. 자, 일반적으로 선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선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것도 선이고 이것도 선이고 이것도 선이고 예. 자, 이것도 선인데 자, 라인 캐드에서 라인이라는 명령어가 말하는 선은 저런 모든 선을 포함하진 않습니다. 캐드에서 라인이라는 명령이 얘기하는 선은 직선을 얘기해요. 직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직선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은 직선의 정의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직선은 두 점 사이에 최단거리를 잇는 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두 점 사이에 그래서 이 점과 아니고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점이 하나 있으면 이 점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두 점 사이에 최단거리를 직선으로 최단거리를 잇는 점들이 모이면 그게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캐드에서의 라인은 직선만을 얘기합니다. 직선만을 오로지 직선만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직선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캐드가 이제 우리가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정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점 사이에 최단 거리를 잇는 거니까 두 점의 위치만 안다면 그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이어서 나는 선을 그려줄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캐드는 라인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데이터는 네가 생각하는 두 점의 위치가 어디냐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라인 명령 LINE로 실행을 합니다. 자, 엔터 치고 땅 쳐주면 자, 스펙CP first point 첫 번째 점을 입력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죠. 자, 그래서 화면에서 마우스로 첫 번째 점을 하나 땅 찍으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면서 직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직선을. 자, 한 점을 찍고 나면 그 다음에 요구하는 거는 스펙CP next point 다음 점을 입력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점을. 그래서 다음 점, 두 번째 점이죠. 땅 찍어주면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이어서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자, 선을 그려주고 선 하나 그려줬다고 해서 명령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명령을 여기서 끝내고 싶으시면 엔터를 치시던가 아니면 ESC를 눌러서 명령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찍어준 두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하나의 직선을 그려주도록 그려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라인 명령어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에요. 자, 라인 명령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첫 번째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를 찍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를 찍고 나면은, 커맨드 상에서 옵션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중괄호 안에 언두다 라는 옵션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U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즉, U를 치면 저 언두라는 옵션이 실행이 되죠. 자, 언두라는 옵션은 어떤 기능을 해주느냐? U 치고 엔터를 치면 이전에 입력했던 포인트를 취소해 줍니다.
즉 내가 포인트를 잘못 입력했다면 바로 전에 잘못 입력을 했다면 U라는 명령으로 취소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한 점 찍고 두 점 찍으면 자, 마찬가지 언두가 나왔죠. 여기서 U를 치면 자, 두 번째 찍었던 점을 취소를 해주고요. 여기서 한 번 더 U를 해주면 언두를 해주면 첫 번째 포인트를 다시 취소를 해주죠. 그래서 내가 찍어준 점이 여러 개라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지워 나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라인. 자, 두 번째 점 찍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점 찍고 선을 계속 이어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점을 또 요구를 하죠. 다음 점을 찍어주면,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을 찍어주면 두 번째 점이 세 번째 점과 최단 거리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선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 두 개가 나오게 되면은 옵션이 하나 더 나오죠. 자, 중괄호 쪽을 보면 클로즈라는 옵션이 나옵니다. 클로즈. 언두라는 건 당연히 이전에 입력했던 정의좌표를 취소해 줄 거고요. 자, 클로즈라는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C를 눌러주고 엔터를 쳐주면 명령이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하고요? 내가 마지막에 찍은 점과 내가 제일 처음 찍은 점 사이를 직선으로 이어주면서 명령이 끝나죠. 클로즈란 어떤 닫혀있는 형태의 도형을 만들어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인이 갖고 있는 옵션은 기본적으로 언두와 클로즈 두 가지를 갖게 됩니다. 근데 두 점을 찍었을 때 클로즈가 안 나오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고 두 점을 찍고 나서 클로즈가 안 나오는 거는 선이 하나밖에 안 그려졌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형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선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변이 3개가 나와야죠. 삼각형부터 도형이 있지 이각형이라는 각형은 존재 안 하죠. 이각형이라는 건 여기서 다시 시작점을 지니까 중첩선이 됩니다. 중첩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클로즈란 명령은 선을 2개를 그려야지만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저 클로즈 옵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형상을 그리다가 실수로 명령을 끊었어요. 그래 놓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어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그려놓고 자, 지금 보시는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이어야지 하고 클로즈를 실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클로즈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요 선과 요 선은 이어서 그렸어요. 쭉 이어서 그렸는데 여기서 제가 명령을 한번 중단했죠. 그리고 다시 이전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자, 클로즈라는 명령은 명령이 중간에서 끊기면 효용이 없습니다. 한 명령을 실행하는 사이에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그려진 형상에서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게 클로즈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닫아주진 않습니다. 내가 어떤 형상을 그리자고 하는데 중간에 끊겼다면 클로즈 명령을 통해서 도형을 닫아주실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그리시든가 아니면 클로즈라는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닫으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클로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라인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우리가 선을 그려주는데 이런 식으로 각 점의 좌표만을 입력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라인으로 어떤 형상을 그려줄 수 있다. 이게 라인 명령을 갖고 있는 전부예요. 자, 참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단축키죠. 항상 단축키가 나왔으니까. LINE가 정식적인 우리의 이제 명령어의 이름인데 단축키로는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축키는 L입니다. L만 치시고 엔터를 치셔도 라인 명령이 실행이 되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 L이라는 단어 하나만 입력을 하고 라인 명령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선을 그리느냐 그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라인 명령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 명령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형태를 그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라인이라는 명령으로 어떤 선을 그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느냐에 대한 방법론을 제가 얘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걸 보고 따라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한 거를 여러분들이
수정하거나 지울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리느냐가 나오기 전에 일단 그린 걸 어떻게 지우느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우는 명령어가 먼저 나옵니다. erase예요. erase. 자, erase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설마 영어를 공부를 별로 안 하셨어도 erase라는 단어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지우다라는 뜻이죠. 뭐 우리가 더 친근한 단어로는 이레이저, 지우개라는 단어가 있겠죠. 그래서 지운다라는 명령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뭔가 지워야 되니까 라인 명령어로 전에 했듯이 대충 막 그려놓을게요. 자, 이 정도 그려놨으면 됐으려나요? 자, 그래놓고 이제 지우는 명령을 실행을 해야겠죠. E, 자, R, A, S, E, 이레이즈입니다. 이레이즈. 자, erase 실행하고 엔터 땅 치면은 select object,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해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객체를 내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면 색깔이 바뀌었네요. 흐려졌네요. 자, 세 개의 선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선택된 선들은 지워집니다. 자, 이게 erase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죠. 자, 이 erase 명령은 굳이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실행 안 하고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객체를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 있는 델리트 버튼이 있습니다. 델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레이즈와 동일한 동작을 해줍니다. 단, 이 델리트 버튼을 사용해서 지워주는 경우는 누가 환경 설정에서 못하게 막아줄 수 있어요.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레이즈라는 명령어를 알고 계신 게 낫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자리에 갔을 때 뭔가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런 동작 자체가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레이즈 명령을 통해서 반드시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레이즈의 단축키는 2예요. 2. 자, 2 선택하고 자, 선을 선택을 해주죠. 그리고 엔터를 쳐주면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레이즈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객체를 지울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연습하다가 실수하시면은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약간 좀 번외로 나가서 자,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 환경 변수를 하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전 강좌에서 우리가 이제 이레이즈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레이즈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레이즈 단축키 2를 한 다음에 어떤 객체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친다. 아니면 어떤 객체를 선택하고 키보드에 대를 누른다. 라고 하는데 어떤 객체를 선택하고 나서 대를 누르는 동작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네, 그거는 이제 pick first, pickfirst라는 명령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pickfirst 지금 실행을 해보면은 값이 1로 돼 있어요. 자, 얘는 0과 1의 값을 갖는데 0으로 바꿔볼게요. 자, 0으로 바꾸고 아까처럼 어떤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델리트 버튼 이렇게 경고 문구가 뜹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018 버전이 좀 높아져서 자동으로 물어보죠. 원하냐? 픽퍼스트의 값을 바꾸기를 자동적으로 물어보는데 이거보다 더 오래된 버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고 문구를 띄우지 않고 아예 동작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자, 픽퍼스트라는 변수가 갖는 역할은 어떤 객체를 선택하고 나서 명령을 실행을 하느냐, 아니면 명령이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겁니다. 픽퍼스트 값이 1일 때는 명령을 먼저 실행하거나 아니면 객체를 먼저 선택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픽퍼스트의 값이 0일 때는 반드시 명령을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요 객체 선택을 요구할 때 객체를 선택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픽퍼스트 값이 0일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객체를 선택하고 나서 동작해주는 명령 자체가 구현이 안 되는 거죠. 네. 명령을 먼저 실행해야 된다는 규칙 자체를 위반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내가 원치 않게도 이 픽퍼스트 값이 0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놓고 선택하고 선생님이 분명히 델리트 버튼 누르면 된다 그랬는데 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럴 때는 pickfirst pickfirst 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고 값을 1로 바꿔주시면 선택하고 델리트 버튼이 먹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앞에서 했던 이레이즈 명령은 지워줄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객체를 선택해야 되는 명령은 반드시 명령을 먼저 치고 객체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객체를 선택하고 나서 이레이즈 명령을 실행하면은 자연적으로 선택된 객체가 지워주기도 하죠. 그래서 반드시 명령 실행이 우선은 아니다. 단지 이게 pickfirst 값이 pickfirst의 값이 0일 때는 선택하고 이레이즈 명령을 하면은 문제가 된다. 그렇죠? 자동으로 안 지워주죠. 그리고 이레이즈 명령 실행하니까 선택을 별도로 해달라고 얘기를 띄우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pickfirst라는 값이 있다. 편하게 쓰실 때는 이 값이 1이 돼 있는 게 이레이즈 명령도 사용하고 델리트 키도 사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픽퍼스트라는 변수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